안녕하세요. 코인 브리핑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, RWA, 그러니까 실물자산 영역에서 JP모건 같은 아주 큰 금융기관들이죠. 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최근 시장 변동성 얘기도 좀 있긴 한데, 진짜 핵심은 이들의 장기적인 블록체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. 한번 같이 깊이 파고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특히 JP모건처럼 뭐랄까 전통 금융의 상징적인 존재가 RWA랑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걸 보면요. 앞으로 금융이 어떻게 바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뭐 코인 가격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 이들이 만들려는 그 금융 인프라 자체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.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JP모건의 야망이 단순히 뭐 특정 상품 거래하고 수수료 얻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. 전 세계 모든 실물 자산, 그러니까 RWA가 거래될 수 있는 그 판 자체를 만들어서 장악하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블랙록이랑 좀 비슷한 큰 그림 같아요.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필 블록체인이냐는 거죠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. 만약에 모든 자산 거래가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는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 그리고 시장 통제력까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. 블록체인이 자산 소유권이나 거래 기록 같은 걸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통제하기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잖아요. 그걸 개선한다는 명분도 있고요. 예를 들면 뭐 주식이나 채권 결제하는 게 며칠씩 걸리고 그러잖아요. 그 시간을 확 줄이고 중간 단계 없애서 비용도 줄일 수 있다. 이런 거죠.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 보이네요. 네, 그뿐만이 아니에요.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품처럼 거래가 좀 어렵던 자산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토큰화해서 잘게 쪼개서 팔 수도 있고 또 담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RWA 토큰화라는 게 잠재적으로 보면 정말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 JP모건은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, 뭐랄까 게임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JP모건의 딜레마 같은 게 좀 보이네요.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키네시스 같은 자체 개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한다는데 이건 좀 폐쇄적이잖아요. 그럼 외부 확장성이 떨어질 텐데, 그쵸? 통제는 강화되겠지만 약간 고립될 위험도 있는 건데 이 모순을 어떻게 풀려고 할까요? 네, 그래서 브릿지 기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. 특히 체인링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.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JP모건이 체인링크를 써서 자기들이 통제하는 그 프라이빗 체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개방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폐쇄형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퍼블릭 체인이 가진 그 풍부한 유동성이나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려는 거예요. 양쪽의 장점을 다 취하려는 거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데 있잖아요. RWA 토큰 발행에 좀 특화된 플랫폼인데 이런 곳과 협력해서 국제 토큰 상품을 테스트한다거나 하는 게 다 이런 맥락입니다. 이게 어쩌면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자료를 다시 보니까 JP모건이 꽤 오래전, 2016년인가요? 그때 이더리움 기업연합, EA라고 있었죠. 이더리움 기술을 기업에서 어떻게 쓸지 연구하던 연합체인데 거기에 가입도 하고 또 코넬 대학의 IC3라는 블록체인 연구 기관에도 초기부터 참여하고 그랬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꽤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규제 같은 이유로 자체 프라이빗 체인 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걸까요? 그랬었죠? 네.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통제권이나 규제 준수 문제 같은 게 컸을 겁니다. 하지만 결국 RW 전략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진 그 방대한 유동성 그리고 이미 구축된 디파이 인프라가 있잖아요. 이걸 뭐 금융 고속도로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결국 필요에 의해서 다시 연결을 모색하게 된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에 보면 RW 관련 프로젝트들을 기능별로 이렇게 표로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뭐 발행, 유동성, 브릿지 이렇게요. 결국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이더리움이라는 그 중심축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JP모건의 프라이빗 체인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하니까
다시 이더리움 생태계와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JP모건 같은 금융 거인들은 RW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체인링크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, 이 둘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요. 이게 바로 뭐랄까 거대한 변화의 서막 아닐까요? 네, 그 변화의 진짜 중심에 서 있는 거죠. 자료 마지막 부분에 좀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. 성공적인 투자를 의사나 운동선수의 성공에 빗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수많은 실패와 학습을 통한 노력이 쌓인 결과라는 거죠. 혹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. 이 변화의 시대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에게 성공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그리고 그 그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? 이런 질문들이요.